1999년 10월 26일 화요일 AM 10시 45분. 우린 어제 그가 말해준 XXC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 있었다. 둘이 휴가를 내고 말이다. 그 사람이 말해준 곳이 아니면 어쩌죠? 아니야. 내 생각엔 제대로 가르쳐준 것 같아. 그 책에 보면 이 지방 사투리가 근간이 나오더라고. 그가 가르쳐준 마을은 너무 멀었다. 우린 5시간도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곳은 하루에 버스가 2번 가는 외진 곳이었다. 두 번째 버스는 오후 7시 차였다. 우린 대충 요기를 하고 차에 올랐다. 차는 비포장기를 굽이굽이 1시간도 넘게 달렸다. 1999년 10월 26일 화요일 PM 8시 30분. 도착하고 나니 이미 날은 저물어 있었다. 작은 동네로 집들이 7, 8채 정도밖에 없어 보였다. 우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집으로 갔다. 저기 계세요? 계세요? 누구시오? 저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날이 저물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어요? 민박비는 드릴게요. 혜주씨가 조리 있게 또박또박 말했다. 그러자 늘수구레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하룻밤 재워주는 걸로 무슨 돈을 받고 그런다요, 야박시럽게. 자, 들어오시오. 그래, 저녁밥은 먹었고? 좋은 분 같았다. 나는 이 아주머니에게 이 책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다. 저 아주머니, 이 책 어느 데 건지 아시겠어요? 무슨 책? 해구머니. 그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았다. 세상에나, 그 무서운 것을 다시 가지고 오다니.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벌벌 떨더니 뭐라 중얼댔다. 아주머니의 비명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다요? 뭔 일 있는감? 사람들이 나오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세상에나, 이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죽은 서산댁 책을 가지고 왔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난 그 책을 내밀며 물었다. 아저씨, 이거 아세요? 아시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처음에 그 아주머니까지도. 우린 그 마을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냥 서 있었다. 1999년 10월 26일 화요일 PM 9시 45분. 바람도 차고 배도 고파왔다. 우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다녔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혜주씨는 막막한지 어느 집 처마 밑에 앉았다. 이제 어쩌면 좋죠? 글쎄.
나는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불을 켜는 순간 우리 옆에 누군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세요? 난 이 동네 사람일세. 오늘 하루는 우리 집에서 자게나. 자세히 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하고 할머니를 쫓아갔다. 달랑 방 하나인 집이었지만 그래도 방이 커서 세 사람이 충분히 잘 만했다. 우린 할머니가 차려준 늦은 저녁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달랑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가 다였지만 잘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 책을 구하게 되었나?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책 이야기를 꺼내셨다. 우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그랬구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서산댁 책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나는 늙었으니 뭐가 무섭겠나. 난 자손도 없으니 상관할 게 없지. 나도 그 점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진 모르지만 그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건 안다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우린 할머니의 눈치만을 보고 있었다. 난 아이를 못 낳는다네. 그래서 소박을 맞았지. 혼자서 고향집에 돌아와 살게 되었는데 옆집에 12살 먹은 기집애가 있었어. 귀엽고 이쁜 기집애로 엄마가 일찍 죽어서 병든 아버지랑 둘이 살았다네. 그래서 그런지 나를 잘 따랐지. 나도 아이가 없으니 그 애를 예뻐했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네. 그게 비극이었지. 해주시어 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옛날 얘기에 나오는 계모들처럼 그 기집애의 새엄마란 사람도 모진 사람이었지. 그 애를 몹시도 구박했다네. 얼마나 무섭게 굴었든지 그 애는 새엄마 목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했지.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죽자 그 새엄마는 더욱 아이를 학대했지. 할머니는 늙어서 짓물러진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보다 못한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네. 그 애가 마음 기댈 곳이라곤 나밖에 없었거든. 그 새엄마라는 사람, 그 여자가 바로 서산댁일세. 처음엔 그에게 그 애를 달라고 해봤지만 돈이라도 두둑히 주기 전까진 어림도 없는 얘기였네. 게다가 그 서산댁은 아이를 부려먹는 것만으로도 돈이 별로 되지 못했는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지. 새로운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궁금한 듯 해주씨가 물었다. 그건 그 꼬마를 무당으로 만들 생각을 한 거지. 애기 무당이면 복채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던 모양이야. 어릴수록 말이지. 그래서 억지로 그 애한테 내린 곳을 받게 하려 했지. 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네. 하지만 그 전날
그 새엄마는 아이를 가둬놓아 성공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난 굿을 받고 나면 감시가 소홀해질 거라 생각했기에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놓았네. 근데 일은 그 내림 굿때 터진 거야. 큰 무당이 와서 작두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구출했지. 그 애는 겨우겨우 작두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만 너무나 큰 신이라 그 꼬마가 감당할 수 없었지. 그 애는 순간 신을 놓쳤는데 그때 작두에서 굴러 떨어졌다네. 얼마나 나를 잘 세워놓았는지. 그 애는 목, 손, 발, 배 어디 한 군데 성환도 없이 다 베어져 죽었던 게지. 그게 얼마나 끔찍했던지. 나는 숨을 삼켰다. 혜주 씨는 그 장면을 상상했는지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 애는 그렇게 죽었다네. 하지만 그의 몸에 들어간 신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지. 그래서 아이의 혼은 세상을 떠돌게 된 거야. 특히 그 새엄마에게 많이 나타났지.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의 흰옷을 입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든 채 피를 흘리며 말일세. 공포에 떨던 새엄마는 그 큰 무당과 상의해서 그 애를 그 책 안에 가두었다네. 그 애는 그 안에서 아직도 외로이 점을 치고 있는 게지. 근데 왜 점괘가 그렇게 나빠요? 세 사람이 이 시기에 다 죽게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는 무당에 대해 너무 모르는구먼. 무당의 본업은 구칠세. 그러니 점괘가 나빠야 사람들이 구출할 거 아닌가? 그 애는 빈틈없는 무당이 된 게지. 하지만 그 어린 것이 그 안에서 이승을 뜨지도 못하고 갇혀서 사람들이 써주는 사주로 점을 치고 있다 생각하니 이게 다 내 탓이구먼. (1999년 10월 27일) 수요일 AM 1시. 이제 어쩌면 좋죠? 혜주씨와 난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그 꼬마에게 구출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 책엔 굿하는 페이지도 없는데. 그 애를 가두었다는 큰 무당에게 가보자고. 그 애를 가둘 정도면 그 아이의 저주쯤이야 풀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